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 돈이 총 50달러 똑같이 그림 영상에서처럼 50달러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체를 3개를 잡을게요. ABC. 근데 특정 기간, 뭐 원데이라고 할까요? 하루 동안 돈이 빠르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판매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포지션을 갖겠죠. 본인 뭐 직업이라던가 어쨌든 재화든 서비스든 아니면 노동이든 간에 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돈을 쓸 겁니다. 근데 돈이 만약에 느리게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사이클을 몇 번 못 돌겠죠. 자, 하루를 기준으로 볼게요. 만약에 여기는 돈이,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안 좋아서 돈이 느리게 돌아요. 막 느려 터졌어. 그래서 하루에 한 4사이클밖에 못 돌아요. 그러면 경제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비가 죽어있다는 얘기랑 똑같죠. 뭔가 A가 B한테 돈을 주려면 뭔가 서비스라던가 물품을 샀을 때 그 대가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난 부자니까 너 돈 가져, 그냥 야 가져,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죠. 뭐 가족 간이나 지인 관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서로 사회 구성원들끼리 타인과 타인 간에는 그런 게 잘 성립되기 힘들죠. 뭐 기부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자,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느 서비스나 재화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그때 돈이 움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 시스템이 막 후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계좌이체 되게 빠르죠. 실시간이죠. 근데 뭐 아프리카 국가는 그게 될까요? 국내도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완전 실시간은 안 될 거예요. 네, 금융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발달해 있지 못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 사람들 뭐 위축돼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게 안 돼 있거나 인프라가, 그럼 뭐 본인이 즉각적으로 소비 못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없다고만 가정해 보세요.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요. 판매점을.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소비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요 1번 케이스는 사이클을 4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4번 돌 수 있는 건데, 그 이 50불이 4번 돌면은 실제 돈 전체는 50불이지만은 200불의 효과밖에 못 내죠. 근데 2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하루 기준 똑같은 주기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여긴 사이클이 한 40이라고 합시다. 그림 안 그려도 되죠. 뭐 돈이 막 슉슉 슉슉슉슉슉 슉슉슉 막 이렇게 돌겠죠. 슉슉슉슉 슉슉슉슉 마구 돌겠죠. 그러면 40 곱하면 얼마죠? 10배입니다. 2000불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똑같이 전체 들고 있는 건 50불인데 지금 돈이 빠르게 돌다 보니까 2000불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이거의 10배 곱하기 10.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GNP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사이클이 빨라지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하면 체감이 되겠죠? 돈이 이렇게 빨리 돈다. 한 번, 그러니까 A 기준으로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 돌 때마다 자신한테 돌아온다고 가정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40번 돈다고 했으니까 A한테 한 10번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전체 돈은 50불밖에 안 되는데 얘는 500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요. A는 500불을 번 거는 다름없죠. 다시 쓰긴 했지만 사실 500불 결국에 자신한테 돌아와서 다시 그걸 소비하고, 어쨌든 소득은 500불인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다시 계속 오니까 40번 중에 10번은 자기한테 다시 오니까 돌다 보면, 그죠? 위에는 또 차이 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불. A 같은 경우는 100불. 이런 식으로 돈다고 하면. 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체 있는 돈, 지금 이 상황에서 설명하는 전체 있는 돈은 동일한데, 사이클에 따라서 구성원이 체감하는 경제는 너무나 달라요. 자, 이거를 왜 얘기하냐? 왜 얘기하냐? 이미 눈치채셨죠? 제가 딱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스피드를 끌어올리잖아요.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게 단순히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2-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한 게 프리펀딩된 돈도 풀어내고 더불어서 저 벨로시티를 엄청 상승시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뒤에 따라오는 이펙트입니다. 저게 저런 식으로 선순환으로 작용을 하면은 경제가 나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XRP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2-2가 뭐예요?
보편적으로 다들 XRP 직접 들고 쓴다. 그 얘기는 뭐죠 또? XRP 레저상에서 서로 계정을 갖고 거기 안에서 서로 던져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4초 안에 끝이에요. 돈이 이동하는데 4초면 끝이에요. 벨로시티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이클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프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리면 좀 체감이 잘 될 것 같은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어떤 얘기를 하죠? 오늘날의 페이먼트를 캡처하면 뭐죠? 20불이라고 했나요? 2만원 얘기했고요. 만약에 오늘날의 마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페이먼트,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무 돈이 느리니까 애초에 쓸 생각을 안 하는, 근데 빨라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더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요가 붙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숨어있는 히든 수요죠. 이게 돈이 빨리 움직이게 돼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수요가 발생하면 120불 이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빨라지면 수요는 또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오늘날 감이 막 너무 느려대니까 비효율적이라 처리를 못하고 있는, 또는 쓰려고 못하던 것들이 이렇게 빨라지면 더 등장을 할 겁니다. 수요로서 등장을 할 건데, 이러면 더 많은 금액들, 더 많은 볼륨이겠죠. 더 많은 볼륨들이 돌고 돌게 됩니다. 그리고 리프사가 꿈꾸는 건 뭐라고요? 여긴 당연히 각 국가의 뭐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일 텐데, 금융기관들일 텐데, 이 각각 국가가 다를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설명한 국가가 다를 텐데, 국내 구간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법정화폐. 그들의 법정화폐. 근데 법정화폐 느린가요? 국내 전산 시스템에서? 빠르잖아요. 리얼타임으로 돌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본인들만의 페이먼트 시스템과 RTGS 시스템 있잖아요.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나라 국내 같은 경우 그 은행들이, 시중은행이 그거 썼을 때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다 실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 그리고 파급 효과로 아까 보신 벨로시티가 올라가면 경제 부흥입니다. 심지어 묶여있는 돈도 풀려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따라오는 속도 빠른 거, 그러니까 세틀먼트 빠른 거, 그리고 비용 저렴한 거, 이거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이펙트 효과, 부차적인 그 다음에 따라오는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약간 검토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리프사는 지금 이거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IOV를 얘기하는 겁니다. IOV. 그냥 단순히 은행끼리만, 그냥 너희 그냥 법정화폐 바꿀 때만 그냥 그거 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국경을 넘는 법정화폐 바꿀 때만 XRP 브릿지 해갖고 그때만 신나게 빠르게 해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IOV 뭐라고요? 인터넷 오브 밸류. 뭐죠? 우리가 인터넷 오늘날에 이메일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메일 주소만 알면 비용 없이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써갖고 보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든, 지금 시간이 언제건 간에, 뭐 낮에만 쓸 수 있나요? No.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새벽에도 보낼 수 있죠.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비용 들 때도 있겠지만 거의 안 되죠. 솔직히 오늘날의 이메일은 비용 드는 거 없죠, 솔직히. 자, 그런 것처럼 IOV는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내가 보내고 싶을 때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 간에 그거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밸류, 돈도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IOV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냥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만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할 거면 요 사업만 하면 되죠. 왜 코일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웹 모네타이제이션?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이, 물론 대부분 한국 사람이 그 영상을 보겠지만 이 사람이 뭐 영어를 잘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볼 수 있는 컨텐츠고 외국 사람도 매력을 느껴요. 그럼 외국 사람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구글이 컨텐츠를, 플랫폼을 제공하다 보니까 달러로 그 대가가 지불되고, 중간에 광고주 끼고 그 구글사가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가 수수료도 떼먹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느리고 법정화폐도 교환이 돼야 되죠. 국내 스트리머들은 그 달러를 변환하면서 그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이 갖는 그 느리고 중간에 수수료 많이 떼이는 거를 아주 경험을 해야 되잖아. 싫은데.
근데 코이사의 웹 모네타이제이션 그게 오늘날에는 활성화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커갖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국가에 가리지 않고 스트리밍 하는 거에 그러니까 그거를 컨텐츠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즉각적으로 마찰 하나도 없이 중간에 소비되고 비효율적인 거 없이 실시간으로 돈이 가잖아요. 벨로시티가 엄청 빠른 거죠. 그냥 즉각으로 다이렉트 가는 거죠. 돈이 지불이 돼야 돼요. 오늘날은 채권과 채무관계, 그러니까 모든 거를 채권과 채무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채권자가 되는 건 다름없죠. 예, 뭐 기부를 하는 거다. 만약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유료가 아니다. 그럼 뭐 기부 형태긴 하지만 만약에 유료 컨텐츠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약간 크레딧과 이런 거를 기반해서 돈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채무관계, 채권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실제 돈은 못 갖고 나한테 줘야 될 돈은 있고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그 지불하는 수단으로 뭐 카드 이런 걸 쓰면 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정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비율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상해보세요. 즉각적으로 돈이 움직인다. 뭔가 돈이 가야 될 곳에 바로 그런 채권 채무 설정할 관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싹 가서 청산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리프사는 지금 비금융권 코이사 만들고 뭐 하고 이런 이유가 그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그냥 인터넷처럼 돌아다녀요. 인터넷 패키처럼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런 뭐 채권 채무하면서 기다리고 비율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예요. 최종 완성거리면 그냥 가자. 돈을 보내야 되면 즉각적으로 4천만에 뿅! 끝!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이제 그 뒤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완전 최종본인 거예요. 리프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금융권도 공격을 하려는데 리프사가 직접 하기에는 범위가 좀 크죠. 그러니까 리프사는 직접 금융권만 집중을 하고 코이사는 비금융권에서 저런 거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나 그 밖에 ILP 통해서 뭔가 연결하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이 아닌 것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물론 이제 블록체인끼리도 연결하는 그런 미션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역할을 나눠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디테일한 완성본까지 언급하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대단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뭐라고 표현했죠? 이거 우리가 하려는 게 굉장히 미친 짓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친 짓이죠. 오늘날에 이거를 진짜 막 그냥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스위프트 쓰고 그냥 오늘날에 돈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수용을 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근데 리프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뭐해? 아니 오늘날에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고 인프라가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돈을 이렇게 주고받아?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XRP라는 걸 통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해줄게. 우린 그걸 꿈꾼다. 이 도전을 하겠다. 미친 짓일진 몰라도 이걸 우린 해낼 거야. 하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리프사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물론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은 안 합니다만 그 리프 빠돌이님 질문 주셔서 마침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 자연스럽게 이 설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설명을 드리면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예, 또 딱 거의 1시간 걸리네요. 신기하게 뭔가 답변을 하다 보면은 대략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야옹. 자,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리프사가 단순히 뭐 빠르고 저렴하게 이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사실은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알다 보면은 진짜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금융구조를. 그냥 돈이 막 다 비효율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전신 성형 수술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보면은 우리 그거 뭐죠? 김하중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거 뭐죠? 그 막 지금 시작해 그 주제곡 있는 거 뭐 따라따 따라따 마리아 그 노래 주제곡 나오는 거 뭐죠? 미인인가? 무슨 미인인 것 같은데? 뭐죠? 아 미디어는 괴로워 맞아. 아 감사합니다. 역시 시청자 찬스 대박.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죠. 제가 모르는 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자, 그 영화에서처럼 그 김하중이 원래 굉장히 못생겼는데, 예, 영화 초반부터 갑자기 미녀로 돌변하죠. 예, 그런 것처럼 전신 성형입니다, 사실. 완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중에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뉴타입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 예, 리프사가 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미녀는 김태희. 자, 그래서 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길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자꾸 와갖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속상해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노력은 하는데 오늘은 좀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제가 잠깐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좀 목이 아픈 관계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